중국이 이번엔 자국민들한테까지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전례 없는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화권 최대 IT 대기업 텐센트가 운영하는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론칭한 신작 예능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란이 바로 그것인데요. 전 세계 시청자들로부터 맹렬한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놀랍게도 중국 내부에서조차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는 점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동안 수많은 억울함을 겪어온 한국을 향해서는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텐센트 비디오가 야심차게 준비한 이번 신작의 제목은 이판풍선이라고 합니다. 한 끼의 식사로 신의 경지에 오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타이틀만 봐도 요리를 주제로 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실체를 들여다본 순간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했죠. 화면에 등장한 건 검은색 유니폼과 흰색 유니폼으로 구분된 요리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순간 누구나 한 가지 프로그램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바로 한국이 제작해 전 세계적 신드롬을 일으킨 넷플릭스 오리지널 흑백요리사였습니다.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프로그램 소개를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16명의 업계 정상급 셰프와 80여 명의 신진 요리사가 한 끼의 요리로 실력을 겨룬다는 기본 설정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소수의 스타 셰프 대 다수의 무명 셰프라는 핵심 대결 구도가 원작과 섬뜩할 정도로 일치하는 겁니다. 단순히 기본 포맷만 유사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프로그램을 면밀히 분석해보니 경쟁 방식부터 세트 디자인, 요리 과제의 성격, 평가 시스템, 일반인으로 구성된 심사단과 연예인 패널의 배치, 심지어 카메라 워크와 편집 기법까지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이렇게 노골적인 유사성 때문에 혹시 정식으로 판권을 구매한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 법도 한데요. 넷플릭스 측에서 공식 성명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포맷 판권을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표절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요. 원작인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은 2024년 9월 전 세계에 공개되었습니다. 기존 요리 서바이벌 포맷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참신한 구성으로 글로벌 시청자들의 이목을 단숨에 사로잡았죠. 경력과 명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요리, 실력만으로 승부를 가른다는 혁신적인 설정이 시청자들의 흥미를 극대화시켰습니다. 백수저로 불리는 20명의 스타 셰프와 흑수저로 분류된 80명의 신진 요리사가 서로를 마주하는 그 긴장감 넘치는 구도 자체가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여기에 더해 블라인드 냉장고에서 재료를 선택하는 시스템, 안대를 착용한 채 음식을 평가하는 심사 방식, 마스크로 정체를 숨긴 일반인 심사위원단, 그리고 실제 레스토랑 운영 미션 등 독창적인 아이디어들이 프로그램 곳곳에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흑백요리사는 단순한 요리, 경연을 넘어서는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로 진화할 수 있었죠. 방영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공개 직후 3주 연속으로 넷플릭스 글로벌 비영어권 부문 1위를 석권했고, 한국 방송계의 권위 있는 시상식인 백상예술대상에서 TV 부문 대상이라는 최고 영예를 안았습니다. 여기에 청룡 시리즈 어워즈 예능 부문 최우수 작품상까지 휩쓸며 명실상부한 현상급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죠. 흑백요리사의 글로벌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는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배우 나탈리 포트만이 해외 토크쇼에 출연해서 이 프로그램을 극찬했거든요. 평소 한국 문화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던 그녀였기에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직접 언급했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함께 출연한 진행자가 적극적으로 맞장구를 치면서 본인도 흑백요리사를 정말 재미있게 봤다고 고백한 겁니다. 이 진행자의 정체는 영국 요리계의 전설 고든 램지의 수제자로 알려진 안젤라 하트넷이었습니다. 미슐랭 스타를 보유한 세계적인 셰프인 그녀가 한국 요리 프로그램에 찬사를 보냈다는 건 정말 의미심장한 일이죠. 심지어 하트넷은 흑백요리사에서 받은 영감 덕분에 친구와 함께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고까지 밝혔습니다. 이 대화는 흑백요리사가 단순히 아시아권을 넘어 서구권에서도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켰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되었어요.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프로그램이니 중국 입장에서는 이걸 그대로 베끼기만 하면 분명 대박이 날 거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표절 시도는 중국에게 예상치 못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어요.
사실 중국이 한국 예능의 포맷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한국 방송 프로그램의 핵심 구성을 그대로 복제해왔고, 그때마다 국제사회와 원저작권자들의 거센 항의에 직면했죠. 그런데도 중국 내부에서는 표절 논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아예 모른 척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일부는 비슷한 정도로 뭘 그러냐는 식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확연히 다릅니다.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뻔뻔하게 베낄 수 있나? 촬영 기법부터 경쟁 시스템, 배경음악까지 하나도 바뀐 게 없잖아. 평소에 한국 예능을 그렇게 비판하면서 정작 표절은 왜 하는 거냐는 등 비판적인 댓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한국 프로그램을 베끼지 않으면 중국은 예능 하나 제대로 만들 수 없는 거냐라는 자주 섞인 반응도 쏟아지고 있고요. 물론 여전히 중국이 만들었으니 원작보다 훨씬 재미있을 거지라거나 이 정도 가지고 표절이라니 과민 반응 아니냐는 식의 어처구니 없는 댓글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댓글에는 정신 좀 차려라, 현실을 직시하자는 따끔한 반박이 즉각 달리고 있어요. 일부는 텐센트처럼 큰 기업이 이 정도로 똑같이 만들었으면 당연히 판권을 구매했겠지라는 희망 섞인 추측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여기에도 아니다, 판권 계약 없었다, 이건 명백한 표절이라는 냉정한 현실 인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조차 이런 반응이 나올 만도 합니다. 정말 도를 넘을 정도로 똑같이 베꼈거든요. 흑백 요리사를 대표하는 명장면 중 하나인 정지선 셰프의 바스 퍼포먼스까지 출연자만 바꿔서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바스가 중국 요리니까 충분히 등장할 수 있지 않냐는 반론도 있긴 한데요. 문제는 같은 요리가 나온 것 자체가 아니라 촬영 앵글과 연출 방식까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백수저 셰프들이 한 곳에 모여서 흑수저 셰프들의 요리를 지켜보는 구도까지 섬뜩할 정도로 똑같아요. 소식을 접한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당연히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적당히 참고하면 모를까, 이제는 눈치도 안 보네, 인구가 14억이나 되는데 창의력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냐, 개발도상국이 선진국 따라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라는 비판과 조롱이 쏟아졌죠. 문화대혁명 때 창의적인 사람들 다 제거한 결과 아니냐는 뼈있는 농담까지 등장했습니다. 해외에서의 반응은 더욱 심각합니다. 중국의 국가 이미지가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중국이 표절해온 한국 프로그램들은 주로 중국이나 동아시아권에서 인기 있던 콘텐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서구권에서는 중국의 표절 행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체감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서구권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끈 한국 예능을 그것도 자국민들한테까지 야유받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베꼈으니까요. 와, 중국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한국이 화낼 만했네라는 반응이 나오면서 중국은 짝퉁의 나라라는 기존 오명에 표절의 나라라는 불명예를 하나 더 얻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도 매우 날카롭습니다. 중국은 자국 시장의 거대한 규모와 폐쇄성을 방패 삼아 해외 포맷을 무단으로 도용해왔다. 하지만 OTT와 글로벌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이제는 전 세계 시청자들이 동시에 원본과 짝퉁을 비교하며 비판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시대의 노골적인 표절은 결국 중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단순한 포맷 표절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문화까지 도용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프로그램에 등장한 연변 출신 요리사가 연변의 전통 가정식이라며 선보인 음식이 바로 삼겹살 김치보쌈이었습니다. 김치가 한국 음식이라는 건 이제 전 세계 누구나 아는 상식이 됐는데도 중국은 여전히 김치 공정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해외 시청자들이 잘 모르는 음식이었다면 속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한국의 대표 음식을 자기네 것인 양 소개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의 문화를 훔치려는 나라라는 인식만 더욱 강화시킬 뿐이에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왕 한국의 유명 프로그램을 표절해서 주목받을 거였다면 그 시간에 중국 요리의 우수성을 자랑해도 모자랄 판인데 왜 이런 자충수를 두는지 말이죠. 중국은 세계 최대 인구와 어마어마한 내수 시장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는 창의력 부재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 이판 펑선 사태는 중국이 한국 예능을 입으로는 비난하면서도
정작 아이디어는 몰래 훔쳐 쓴다는 모순을 전 세계에 폭로한 셈이 됐습니다. 글로벌 시청자들은 이제 중국을 향해 표절로는 절대 문화 강국이 될 수 없다. 이제는 자체적으로 창의적인 포맷을 개발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흑백요리사 시즌2는 이미 제작이 확정되어 2025년 하반기 공개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오리지널과 모조품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중국이 정말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색깔을 가진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길 기대해봅니다. 표절 논란이 불거진 직후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흥미로운 현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콘텐츠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댓글만 달아도 매국노 취급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표절을 옹호하는 댓글이 공격받고 있거든요. 이는 중국 젊은 세대 사이에서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됩니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는 밀레니얼과 Z세대는 무조건적인 애국주의보다 창의성과 독창성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문화 콘텐츠 산업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중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과거에는 거대한 내수 시장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창의성 개발에 투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OTT 플랫폼의 확산으로 국경이 사라지면서 중국 콘텐츠도 글로벌 기준에서 평가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표절로 점철된 콘텐츠는 아무리 제작비를 쏟아부어도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게 명백해진 거예요. 실제로 중국의 젊은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는 이번 논란이 자국 산업에 대한 자괴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데 왜 항상 남의 것을 베끼냐. 이렇게 해서는 영원히 한국이나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일부 중국 제작자들은 SNS를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중국 방송계가 정말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방송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를 복합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이 이 정도로 커졌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적재산권 보호의 어려움을 다시금 실감하고 있어요. 특히 중국처럼 거대한 시장을 가진 나라에서 무단 도용이 일어났을 때 실질적인 법적 대응이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한 회의론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국제 여론의 힘이 예상보다 강력하다는 점이 입증됐다는 거죠. 과거에는 중국 시장의 폐쇄성 때문에 아무리 표절 논란이 일어도 중국 내부에서는 별다른 파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중국 네티즌들 스스로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국제적 압박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SNS와 글로벌 플랫폼의 발달로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시대에는 어떤 나라도 국제사회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교훈을 남긴 셈입니다. 넷플릭스는 이번 사태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소송보다는 국제방송 포맷 보호 기구를 통한 압박이나 중국 내 파트너사를 통한 우회적 대응이 더 현실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실제로 과거에도 여러 한국 방송사들이 중국의 포맷 도용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도했지만 중국 법원에서 승소하기는 매우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한국 콘텐츠 산업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창의성과 독창성이야말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핵심 무기라는 점이 다시 한번 증명됐거든요. 흑백요리사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제작비를 많이 들였거나 유명 출연자를 캐스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존에 없던 참신한 포맷과 재치 있는 연출, 그리고 보편적인 재미 요소를 적절히 결합했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예능 프로그램 제작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1990년대 초반 케이블 방송이 도입되면서 다양한 실험적 프로그램들이 시도됐고 2000년대에는 리얼 버라이어티가 전성기를 맞았죠. 무한도전, 런닝맨 같은 프로그램들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포맷이 수출되면서 한국 예능의 창의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런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있었기에 흑백요리사 같은 혁신적인 콘텐츠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반면 중국은 막대한 자본과 거대한 시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습니다. 정부의 엄격한 검열 시스템도 창의성을 제약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어요.
제작자들이 자유롭게 상상력을 펼치기보다는 안전한 선택을 하게 만드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중국이 진정한 의미의 문화 강국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의 젊은 세대가 이런 문제를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SNS에는 우리 세대가 정말로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표절로는 영원히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자성의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특히 해외 유학을 경험했거나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접한 젊은이들일수록 이런 인식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번 논란은 또한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이 발전하려면 창작자의 권리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국경을 넘는 포맷 도용의 경우 법적 대응이 매우 복잡하고 실효성도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국제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한국 방송계는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콘텐츠 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 기획 단계부터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해외 진출 시 계약 조건을 더욱 명확히 하겠다는 거죠. 또한 국제방송 포맷 보호 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서 표절 사례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이번 사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류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에서 한국 콘텐츠가 무단으로 도용되는 사례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에요. 특히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포괄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흑백요리사 시즌2 제작 소식은 이번 논란 속에서 더욱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시즌1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혁신적인 포맷과 재미 요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어요. 특히 글로벌 시청자들의 다양한 피드백을 반영해서 시즌2에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요리 트렌드를 더욱 폭넓게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흑백요리사 시즌2가 공개되면 중국의 표절 프로그램과 자연스럽게 비교될 것이고 이를 통해 오리지널과 모방품의 차이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의성과 진정성은 결코 모방으로 복제할 수 없다는 진리가 다시 한번 증명될 거라는 거죠.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표절 논란을 넘어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창의성과 독창성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됐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콘텐츠 제작이 점점 쉬워지고 있지만 진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결국 참신한 아이디어와 진심 어린 창작 정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어요. 중국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말로 자체적인 창작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표절과 모방으로는 절대 지속 가능한 문화 산업을 구축할 수 없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 명백해진 만큼 앞으로 중국이 어떤 변화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만약 중국이 정말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낸다면 그건 글로벌 문화 산업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 역시 이번 경험을 발판 삼아 더욱 혁신적인 콘텐츠 개발에 매진해야 합니다. 지금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만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니까요. 흑백요리사의 성공이 증명했듯이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정교한 실행력이 결합될 때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 시청자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콘텐츠 시장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어느 나라의 콘텐츠든 창의성과 완성도만 있다면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어요. 반대로 아무리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고 유명 스타를 캐스팅해도 독창성이 없다면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게 됩니다. 이번 이판펑선 논란은 바로 이런 냉혹한 시장 원리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앞으로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창의성, 독창성, 그리고 진정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제작 환경이 좋아져도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진심이 담긴 창작물이니까요. 흑백요리사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바로 제작진의 이런 진심과 열정이 화면을 통해 고스란히 전달됐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표절 시도는 오히려 한국 콘텐츠의 우수성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모방하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 콘텐츠를 만들었다는 건 그만큼 창의성과 완성도가 뛰어나다는 방증이니까요.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단순히 모방당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모방할 수 없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데 있습니다. 한국 콘텐츠 산업이 앞으로도 이런 혁신을 이어갈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